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장 10분 남겼습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종목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또 식었다고 문제인가 봅니다. 미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1,000만 건을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자, 전일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1% 약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2,48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저희 증시 후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상승 전환했네요. 물론 강보합권에서 오늘 0.01%가량 2,480포인트 선 출발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0.12% 강보합 출발 역시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58.14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황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양시장 이렇게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LG화학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단 한 개의 종목입니다. 0.16%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63,7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식이 들려온 건데 자, 차세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라인 건설에 4조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사들 주요 일면 헤드라인에도 이 이야기가 좀 실렸던데 소부장 업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라는 큰 구상을 밝힌 만큼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OLED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안보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미국 쪽에 너무 붙지는 말라라는 경고를 중국이 날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왔던 어제였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 그다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분석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1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3,5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자, 저희 오늘 증시 8에서도 SK그룹주들 상세하게 좀 살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는 물론 주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환사채 이슈까지도 시장에서 들려오면서 SK그룹이 지금 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그룹주들이 이번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결정을 한 교환사채 관련해서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유동성 면에서도 오히려 숨통이 트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선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1.18%, 전일장에서는 3.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모두 올해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다만 SKO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보시면요. 어제 하루 동안은 수급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순매도세 보여줬고 외국인은 순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자,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큰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또 이동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는 전일장에서 시가총액 5위권에선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신에 LG화학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0.83% 오늘 좀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LG화학이고요. 71만 6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바이오 기술 수출에 훈풍이 깃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1분기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이 2조 1천억 원가량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끌어올리는데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바이오 쪽에서는 차세대 세포 유전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K바이오 R&D가 활발한 상황이라는 점도 역시 LG화학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4%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0.83% 조정 나오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자, 이번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볼 텐데요. 올 1분기 신규 투자 금액이 증가를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와 양극재 영향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특히 투자 규모가 큰 공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1조 9천억 원 투자 공시가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78만 8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 단 한 종목입니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기아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동안 또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9위권으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시장에서 다소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다시 네이버와 기아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삼성 SDI 먼저 살펴보면요. 전일장에서 2.55%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0.69% 추가로 조정받으면서 72만 1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삼성 SDI인데요. 자, 지금 시가총액 6위로 내려앉은 이유는 결국 수급에 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순매도 상위 종목 리스트에 삼성 SDI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0.37% 빠지면서 53,500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시면 오늘 표정 조금 엇갈립니다. 현대차는 0.54% 상승하면서 18만 4,800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 기아는 0.75% 하락으로 7만 9,500원 선에서 8만 원대 깨지면서 기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외인은 순매수세를 보여줬던 어제 수급 상황이었는데 현대차그룹이 1분기 미국 판매량 38만 2천 대 기록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적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현대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줍니다. 출고 기간도 이전과 다르게 많이 줄었다는 점이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기아는 전일장에서도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0.75% 조정 나오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 3월 판매량 70만 대 돌파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아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기관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네이버는 전일장에서 1.41% 상승 탄력 받아줬는데 오늘은 0.25%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500원에 네이버 오늘 출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코스닥도 살펴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추가적으로 하락 나와서 0.84%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 어제장부터 조금씩 탄력 받아주고 있고 제약바이오주 관련 흐름도 함께 이끌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LNF는 오늘도 2%대 상승폭 기록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오스템 임플란트는 나란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각각 0.24%, 0.54%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도 JYP 엔터테인먼트의 상황 살펴볼 때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8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살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떤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예상 체결 지수 만들어줬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 0.05% 낮게 흘러가면서 1,315원대에서 다소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0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강보합권 내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 지수고요. 코스피는 2,481포인트 선에서 80선 위로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857.81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네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이 조금 더 강하게 켜져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살펴드렸었죠. 저희 강관우의 증시 8에서 AI 대 인간 코너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SKC는 오늘 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떤지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색깔이 칙칙합니다. 삼성전자 0.16%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0.28%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LG전자는 0.78%,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앞서 보았던 것보다는 낙폭 줄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화학주가 그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물론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SKC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8%가량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5.75%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AI 대 인간 코너를 통해서 SK그룹주들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관련주들 중에서도 SKC 강관우 앵커의 픽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5%가량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전반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살펴드렸던 SK스퀘어가 여기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SK스퀘어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 관련주, 대형주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운수장비도 볼까요? 현대차와 기아, 앞서서 현대차만 강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1%대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기아도 0.87%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모두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조선 관련주를 짚어드린 만큼 오늘 관련주들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다라는 것이 코스피 상황을 볼 때는 짚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상황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53%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LNF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IT 부품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2.46%, 미래나노텍, BH, 이녹스 첨단 소재, KH바텍, 세로닉스까지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로닉스가 10%대 두 자릿수 상승폭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원익 IPS, 덕산 네오룩스, 하나 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분위기가 확연하게 엇갈리는 모습들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게임주들 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종은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주는 이전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기계장비도 특히 로봇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코스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개장 시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자세한 수급 상황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네. 코스피도 지금 보니까 466억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440억 이렇게 전체가 한 9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순매수 1128계약 순매수로 하고 있어요. 어제랑은 좀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콜옵션을 좀 사고 풋옵션 좀 파는데 제가 아침에 그 증시 8에서 AI 대 인간에서 SKC 뭐 뉴스가 테슬라한테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 공급을 할 것 같다. 이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4.4%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프로그램은 뭐 130억 이렇게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뉴스플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세가 몰려서 5%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SKI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셌어요. 이쪽도 뭐 IRA 이게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강했는데 오늘도 마저 강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고 시세로만 보면은 오히려 SKC 쪽이 좀 참신하게 더 강한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이제 일단 와 닿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계속해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이제 4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로 93억 정도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0.6768%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쪽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 쪽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포스코 퓨처엠 이쪽이 계속적으로 2차전지 쪽이죠. 이쪽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 쪽에서는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에서도 LNF가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많네요. 91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인들이 순 매수를 하는지 2%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2위로 올라섰는데 56억 이렇게 팔면서 0.67% 강보합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순매수 상위로 가볼까요? 코스피 순매수 상위로 가면 지금 전체 이제 시장에서는 448억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삼성전자를 176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보합 정도에 이렇게 있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2조 2천억 원의 교환사채 발행 뉴스 때문에 3%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플러스 1.4%로 반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DI는 이제 셀업체 중에서는 뭐 이렇게 보기 드물게 오늘 1.4%에 이렇게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에 가시면 IT네요. 원익 IPS 오늘 5.44% 프로그램으로 13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EH도 오늘 2.9% 같은 IT 쪽이죠. 그러니까 9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도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팔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전기차 쪽을 이렇게 보시면 SKC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SKC 계속적으로 테슬라하고 관련되는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얘기고 솔루스, 코스모 신소재 계속적으로 7%, 6%대 상승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계속 2%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쪽에서 많이 밀려 내려간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 AI 로봇 이쪽도 오늘 뭐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 이 정도로 오늘 이해를 하시면서 장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0.37%, 코스닥은 0.4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오늘 뭐 단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은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개장 초반 시황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 시장 그런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 동향 살펴봤을 때 외인들은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외인과 기관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강관우 앵커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는 2차 전지 쪽에 몰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닥은 IT 쪽에 수급 들어오면서 원익 IPS 같은 그런 종목들 튀어오르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증시 8일 통해서 짚어드렸던 종목들 SKC가 특히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저희 방송에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상승 탄력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떤 종목들 증시 9에서 이어지고 있는지까지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제 실시간 특징주 짚어봐야 될 텐데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0.4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개장 특징주 함께 짚어주실 분도 만나봐야겠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시장 그런대로 일단은 지수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지수 모두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개장 시황 어떻게 좀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좀 매도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역시도 지금 코스피 쪽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지수를 보기보다는 저는 좀 전반적인 어떤 경기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마감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미국에서 또 이제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2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또 나온 상황인데 전월 대비 이제 63만 건 정도 또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재 수주 역시도 전월 대비 한 0.7%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바로 유가에 대한 급등 문제입니다. 바로 오펙 플러스의 이런 이제 감산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WTI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감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제 유가가 또 급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로는 한 $100 이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죠. 여전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업종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별 이슈가 강한 만큼 지금 이슈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에너지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에넌 에너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 감산 관련해서는 한국석유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지금 당장에 접근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거는 바로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한 7천억 대를 돌파를 했고 이 부분이 현재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을 넘어서 8천억대 이상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도 현재 15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바닥권에 있을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지표들, 시장이 말해주는 것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 특히나 고용시장 이야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강한 종목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에너지 관련주로서 한국석유, 당장 접근도 유효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이슬이 전문가님께 또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지 실시간 개장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5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입니다. 가장 위에 이 종목이 있네요. SKC 저희 방송에서 앞서 증시 8에서 짚어드렸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흐름 5%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SKC 흐름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코스모 신소재도 보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엠, 일진 다이아까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 선익시스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세로닉스, 기가레인, 그리고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엘컴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씩 만나봤습니다. 오늘 단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SKC도 보였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코스모 신소재, 솔루엠, 일진 다이아까지 총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이 된 이 5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실적에 비례해서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성이 또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뭐 에코프로 BM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전기차 소재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바로 수급입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개인들의 자력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은 좀 담보가 되어 있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충분히 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최고점이 한 19만 2,7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전고점을 돌파하냐 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오늘도 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RA 세제 혜택까지 또 이제 이슈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은 몰릴 가능성은 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신규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신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종목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쪽 IRA 세부 법안 공개로 확보한 성장성에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한 번 더 달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슬이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접근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포착된 실시간 개장 특징주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선익시스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세로닉스, 기가레인, 엘컴텍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뭐 금 가격이 1온스당 2,000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올 초 대비해도 9%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잖아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엘컴텍인가요? 네, 일단 엘컴텍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이슈 있는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값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이 될 때는 결국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금 관련 테마주로서 과거부터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역시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5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이 동결하냐 마냐 이 문제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충분히 금값 지속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2,5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지만 신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한 1,800원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재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는 엘컴텍이 역시 또 이슬이 전문가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금 가격 1온스당 2,000달러 돌파하고 있고 상당히 가격 상승 탄력 많이 받아주고 있는 올 한 해 흐름인데 금값이 올랐다 하면 같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게 바로 엘컴텍이죠. 오늘도 15%, 16%가량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엘컴텍이고 전일장에서도 10% 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절반가량 매도하셨다가 목표가 한 2,5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닥에서는 엘컴텍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 종목, 지금 고민되는 종목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체크해보는 따라가 말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넥슨 게임즈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넥슨 게임즈 오늘 흐름 살펴보면 0.75%가량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3거래일 내내 상승이 나왔던 또 넥슨 게임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따라간다면 구간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도 좋다. 네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특히 넥슨 게임즈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전 예약 1위를 또 달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4일 만에 50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현지 중국 게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 시장도 이 콘텐츠 기술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들도 사실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앱마켓인 이제 탭탭이라는 앱마켓에서 현재 붕괴라는 게임이 모바일 사전 예약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최근에 사전 예약을 제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1위에 등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도 실질적인 이런 판호 발급을 받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블루 아카이브 역시도 지금 현재 판호 발급을 받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번 주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판호 발급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물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브컬처류라고 하죠. 자, 이게 서브컬처류 게임들이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동남아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실적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현재 일단 사전 예약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한 5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한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억 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작년 대비 한 6배 정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들, 이익 모멘텀이 2024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봤을 때는 매출액이 무려 한 2천억대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게임주들이 이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대감들이 결국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성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2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2만 1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죠.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저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신작 블루 아카이브가 든든하게 좀 받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지금 중국 사전 예약 1위에 등극하면서 상당히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판호 발급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출연 당시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넥슨 게임즈 오늘 가격대도 접근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CTC 바이오인데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뜨거운 주가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2.5%가량 상승 나오고 있는 CTC 바이오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가셔도 좋은데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매수가까지 좀 내려오면은 그때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서도 또 엮였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이슈는 아닙니다. 항상 단발성에 그쳤었죠.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돼지열병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굉장히 좀 예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적 부분들도 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4년 연속 영업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100억대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고 이번 연도도 역시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좀 많이 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라면 수급이 또 그 또한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이런 또 이제 지분 매입에 대한 이슈도 또 있죠. 바로 이 파마 리서치에서 현재 한 300억 원대 주식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지분과 합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164억 원 정도 가량의 지분 매입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SM에서도 보셨다시피 결국에 이 지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도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TC 바이오와 시너지 효과도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최고가 단기적으로 11,670원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5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짚어봤는데 따라가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자리를 하고 있는 CTC 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격 전략에 따라서 잠시 보내줬다가 적절한 가격대가 오면 다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CTC 바이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하고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저희가 이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름아름 이렇게 좀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뭐 솔루엠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올라갔고 DB하이텍 완전 대박이었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주 유익한 코너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람 설정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센티멘탈 정보 하나, 펀더멘탈 정보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으로 센티멘탈 정보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 펀더멘탈은 SK, 지주사죠. SK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센티멘탈 주식, 최근에 그 크래프톤이요. 3월 28일이죠. 3월 28일 날 자사주를 취득하고 앞으로 소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6월 말까지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일정 공시를 이제 받겠다가 외부에다 정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들어 올 거다라는 얘기고 기타 법인으로 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96만 주 이거를 이제 계속 장내 매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소각을 한답니다. 소각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회사의 밸류는 어떻게 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크래프톤의 주가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뭐 이게 안 좋다 실적도 안 좋고 뭐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1분기 실적까지도 기대치 정도는 조금은 떨어질 거다. 근데 주가는 조금 바닥을 잡고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밑에 줄에 있죠. 신장 모멘텀 부재. 그거 다 사람들 안다 이런 얘기고 모바일 매출 하락세도 안다. 근데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T 쪽에서 1분기 실적 아주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주가는 어땠습니까? 먼저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 알고 주가에 이미 반영을 했고 우리는 3분기, 4분기를 보면서 이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변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의 기대감이 지금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선 코너에서 우리가 넥슨 게임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크래프톤도 같은 게임 업계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펀더멘탈 그리고 현금이 많다 이런 거 가지고 앞으로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쪽에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쪽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게임 쪽에서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선제적으로도 좀 사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15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뭐 공매수를 이제 환매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롱바이들이 지금 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기관들도 뭐 크게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미 여기서 다 팔아놨기 때문에 크게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고개를 더 이제 게임주들이 들면은 기관들도 또 사들어 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먼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14% 정도인데 최근에 게임주 중에 이 크래프톤하고 넥슨 게임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어제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망에 걸려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크래프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우선 크래프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주식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증시 8 그 AI 대 인간에서 오늘 SK 그룹주를 다 이렇게 걸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최상위에 있는 SK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가치주 그리고 저평가주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금은보화는 이쪽에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지금 주가들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2,500 근처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SK는 오히려 연초 대비해가지고 10% 이상 빠져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SK 그룹들이 여러 가지 친주주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계열사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계열사들 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면 그 계열사들을 들고 있는 제일 최상위의 SK 이 지주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복 할인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SK가 자신의 NAV 대비 할인율이 아주 과대했었는데 그 할인율 자체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기 몸값 대비해서 이제 격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할인율도 줄겠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제 3월 30일자로 SK 증권에서 자기네 이제 그룹 관련되는 이제 SK를 갖다가 내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를 30만 원 이렇게 내는데 딴 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 그건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증시팔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를 1.3% 이렇게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AV에 대해서 할인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 NAV도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제가 그런 이유 중에 주된 거는 이겁니다. 괴리율이 상당히 크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아주 차별적으로 할인을 많이 받아왔던 주 SK이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주가 행보는 아닙니다만은 펀더멘탈 주식들은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기계적으로 사들어오는 그런 국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더 이제 플러스 장기적으로 좀 긍정 요인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매년 1% 정도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게 사실 숫자를 다루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점선 부분에 오른쪽 밑에 있는 데는 되게 저평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점선의 왼쪽에 있으면 고평가 그룹이에요. 근데 고평가 그룹에 상당히 SK 계열사들이 지금 위치하는 게 많은데 이건 뭐냐면 성장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고평가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고평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벌어내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근데 미래에 가서 24년, 25년, 6년에 가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눈에는 고평가를 이렇게 보이는 거고 SK는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 요인이 이 회사의 NAV에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저평가 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SK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SK 그룹주 중에 가장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들어오는 모양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랐죠. 16만에서 17만 중반대까지 올랐는데 기관들은 뭐 지금 다 2차 전지 쪽에 가 있고 그래서 바쁘신 관계로 이쪽은 아직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살살 들어오고 있다. 저가 매수가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밸류. 뭐 완전히 처박혀 있죠. 그래서 아주 보기엔 민망할 정도로 가 있고 요새 보기 드문 뭐 PBR 0.4 못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은 뭐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지난주에 센티멘탈 펀더멘탈 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PBR이 0.8배, 9배 여기라서 아직도 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0.4배입니다. 그러니까 1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SK그룹이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식회사 SK는 아직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다. 외국인만 조금 쳐다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크래프톤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SK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센티멘탈, 펀더멘탈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크래프톤과 SK는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코스피 0.5%, 코스닥은 0.65%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와 내일도 함께 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